안녕하세요. 백업 부동산 스토리의 미네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과 부동산 기관에서 나온 자료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실거래가 데이터와 GIS를 활용한 아파트 가격 및 거래량 분석 변화. 그래서 지난 10년간의 수도권 지역, 그래서 경기, 서울,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변화 분석을 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국토연구원 고영화 연구원님께서 이제 만든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국토연구원에 들어가시면 그 연구 보고서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조를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을 이해하고 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안목을 키우는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 예, 안 보는 전문가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되게 이런 그 데이터들 1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자 이렇게 연구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연구원들의 노력과 피와 땀을 흘려서 정말 정성껏 만든 자료, 우리는 이렇게 클릭 몇 번 하고 스크롤 몇 번 내리면 자 손쉽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자산을 늘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이제 그 아는 만큼 자산 지키고 아는 만큼 자산 불린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자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좀 뭔가 이제 부동산을 바라보는 안목이라는 게 좀 성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관 자료, 예전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고 초창기에는 사실 기관 자료 되게 많이 봤어요. 그 기관 자료를 많이 보다 보면 고급 정보 정말 많고요. 지금 보시는 연구 자료 같은 경우에도 고급 자료예요. 이게 진짜 고급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연구 목적이 있는데요. 연구 목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데이터로 접근이 용이하고, 자 부동산 시장에 대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구축되었음에 따라 실거래 가격자를 활용해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간의 수도권 부동산 시장 변화를 그 정책적 함의를 배제한 그 시간과 공간만의 접근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파악해 보고자 했대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정책적 함의를 배제를 했고 시간과 공간상, 그러니까 조금 이런 부분으로 초점을 맞춰서 이제 이 연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적 특징, 주요 정책 이반 시기 등 경제학적 접근에서 벗어나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에만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수도권에서 그 아파트의 그 유형이라든가 그 평형대라든가 그 다음에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했던 자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살펴보는 거고요. 자, 데이터의 통계값을 활용해서 차트나 그래프로 세밀한 부동산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것에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음에 따라서 데이터의 고차원화를 통한 그 부동산 시장의 공간과 시간상의 변화를 한눈에 파악하고자 했다. 자, 활용 결과는 자, 향후 정책 결정자, 그러니까 뭔가 부동산을 뭔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부동산 시스템을 움직이는 그 정책 결정자를 위한 요약본으로서 부동산 시장의 공간적 불균형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연구를 수행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정책 결정자라는 분들께서 요 내용도 참조할 수도 있고 또 물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가 굉장히 이제 기관에서 나온 자료고 굉장히 제가 봐도 잘 만들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참 여러분들께서 이제 부동산의 시야라든가 앞으로 이제 추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국의 그 재고 아파트 수가 가장 많은 그 경기도, 자 2017년도 267만 호, 예, 7만 호, 예, 그리고 또 이제 서울 그 재고 아파트 2017년도 166만 호, 그리고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기준 약 97만 호. 그래서 수도권 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10년 동안 한 번 이상의 동일 물건 아파트 단지, 그러니까 거래가 된 그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그 분석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유형은, 거래 유형은 자 매매에 한정해서 이제 살펴봤다고 보시면 돼요. 뭐 매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매를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살펴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데이터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총 데이터가 지금 뭐 경기도 267만, 자 서울 166만, 그 다음에 인천 97만 호, 굉장히 큰 주택 그
재고주택 표본으로 이제 조사를 했다라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그 1차적으로 이제 경기, 서울, 인천 지역 구분하여 기초 통계값을 확인한 후에 지역별로 뚜렷한 변화를 찾지 못할 경우 아파트를 규모별로 구분해서 기초 통계를 이제 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파트 규모는 이거 중요해요. 자, 아파트 규모는 소형 아파트, 그래서 6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중형 아파트는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대형 아파트는 85 초과, 85제곱미터 초과로 구분해서 분석했다라는 점. 자, 요 내용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소형, 중형, 대형의 기준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시고요. 자료를 보신다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이 지금 이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자료 그렇게 뭐 그림으로 나와 있고, 또 단어도 굉장히 손쉽게, 그 글자가 뭐 작게 작게 나온 게 아니라 뭐 큼지막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쉽게 볼 수 있는 자료고, 분량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꼭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 가격 기초 통계 분석. 그래서 아파트 거래 동향을 한번 보게 되면 2009년, 2018년도부터 그 수도권 거래량은 2012년을 기준으로 해서 빠르게 증가한 후, 그래서 이제 수도권 아파트는 2012년을 기준으로 해서 빠르게 증가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15년도부터 다시 감소하는 추세로 아파트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흐름을 보였다. 소형과 중형 아파트 위주의 공급으로 인해 대형 아파트가 중형, 소형 아파트에 비해서 거래량이 적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대형 아파트가 2015년도에는 거래량이 굉장히 적었다는 얘기예요. 자, 요점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분석 시작 후에 중형 아파트보다 소형 아파트 거래량이 많았지만 2012년을 기준으로 해서 중형 아파트의 거래량이 소형 아파트 거래량보다 높아졌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근에도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1인 가구 증가,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핵가족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많은 전문가분이라든가 언론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맞아요. 그런데 인구도 이제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뭐 접어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발표하는 내용에 따라서 그 시기는 달라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토에서 살펴본다 그러면, 자, 수도권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먹고 사는 게 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일자리가 있어야 먹고 살 수도 있고, 아이들 교육도 시킬 수 있고, 나의 또 뭔가 이 영리 활동을 하기 위한, 또는 나의 뭐 개인 개발을 하기 위한,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한 뭔가 이 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이게 필요하잖아요. 자금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도권에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대형 아파트는 소형과 중형에 비해서 거래량이 작고 거래 변동폭도 만만하다. 자, 그래서 이제 수도권 거래량 변화 패턴 또한 12년을 기준으로 해서 빠르게 증가하다가 15년도에 다소 감소. 그래서 이제 재고주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거래량이 가장 많았고요. 다음은 서울, 인천 순으로 지금 이제 거래량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천의 경우 경기와 서울에 비해서 거래량 변동폭이 크지 않고 완만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인천이라는 지역은 가격 변동성이라는 게 지금 서울이나 경기권에 비해서는 조금 완만하게 흘러갔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파트 규모별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금 소형 아파트, 중형 아파트, 이 대형 아파트 이 파란색보다는 조금 더 그 거래량의 변화가 진폭이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시 그랬을 때 경기도가 서울보다 거래량이 훨씬 더 많았다. 왜? 재고주택 수가 일단 많아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 지금 나와 있는데, 일단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가장 적었던 시기는 2012년도, 그래서 이제 15만 건이었고요.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거래량이 점차 증가하여, 자, 2015년도에는 36만 건, 2012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다가 2016년부터 거래량이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래서 여기가 2012년도인데 지금 요때가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증가하다가 2015년도까지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도 증가했고 서울도 증가했고, 자, 인천광역시도 자 2015년도까지 거래량이 증가를 했다. 자, 지역의 그 시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일단은 2013년, 14년, 15년도가 지금 되돌아보게 되면
이 거래량이 많이 일어났고, 그때 당시에 뭔가 이제 사람들이 주택을 전세나 월세에서 조금 사자, 매입하자, 또는 내 주택, 1주택을 마련하자라는 기준점,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 주택을 매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예, 굉장히 지금 예, 가격 상승이 많이 된 예, 2020년도를 맞이하고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거래폭이 크게 감소한 해는 2010년도였대요. 그래서 2010년도에 거래폭이 굉장히 감소했다. 예, 왜 그럴까요? 주택을 안 샀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 또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겼고요. 자, 그다음에 2009년 대비 45% 이상 감소했다. 경제 상황도 이때 많이 안 좋았었던 상황이었고요. 또 이제 그 2010년도가 넘어가면서 또 이제 하우스푸어 얘기도 많이 나왔고요. 즉 담보대출이나 이런 연금까지 하다가 지금 주택 가격 경기가 이게 무너지다 보니까 이 주택을 매수하는 수요보다는 조금 더 전세나 월세로 이제 살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거래량도 많이 줄었던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그 거래폭이 가장 크게 증가한 해는 2013년으로 2012년 대비 자, 35%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주택 거래량이 경기, 서울, 인천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자, 그래서 이제 경기도와 서울의 경우는 2012년도에 거래량이 각각 자, 9만 건, 4만 건으로 가장 적었으며, 자, 그 다음에 인천의 경우에는 2010년 2만 건으로 자, 10년간 거래량이 가장 낮았다. 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수도권 뭐 아파트 지역별 아파트 규모별 예, 거래량도 나와 있는데요. 일단 요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자,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아파트, 그 다음에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중형 아파트 거래가 전체 거래량의 자,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85 초과하는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 17%로 소형, 중형 아파트가 대부분 예, 주 거래를 이루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대형 아파트보다는 소형과 중형의 예,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았다. 선호도가 높다라는 건 뭐죠? 예, 뭔가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변동폭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소형 아파트는 중형 아파트에 비해서 거래 비율은 높았지만 2012년도 9월을 기준해서 중형 아파트 거래 비율이 소형 아파트의 거래 비율을 추월했다. 아, 2012년도 9월부터는 이제 소형 아파트가 굉장히 대세였지만 거래량도 많았지만 일단은 2012년 9월부터는 중형 아파트 60제곱미터 이상부터 85제곱미터의 중형 아파트 거래 비율이 소형 아파트 거래 비율을 추월했다. 그래서 요 지금 점선이라는 게 그 중형 아파트가 소형 아파트 거래율보다 높아졌던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18년도 11월 때까지 지금 현재 이 중형 아파트의 거래량이 지금 소형 아파트보다는 조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016년도 1월, 자, 2016년 4월, 2017년 1월, 2017년 4월에 한시적으로 소형 아파트의 거래량이 중형 아파트보다 증가했지만 대체적으로 중형 아파트의 거래 비율이 높았다. 자, 선호도가 중형 아파트가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형 아파트의 거래량이 감소하는 시기는 소형 아파트의 거래량이 증가하는 서로 반대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소형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나면 대형 아파트 거래량은 좀 줄어드는 좀 반대의 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대형 아파트는 예, 뭐 지금 소형 아파트가 이제 그 최대치 거래율이 이제 최대 52%에서 지금 뭐 예, 올라가는 시점이 뭐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제 대형 아파트는 조금 예, 거래량이 줄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자, 직장 출퇴근 등이 용이한 역세권 주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역세권 많이 그 선호를 하고요. 또 요즘에는 귀하게 키우는 1자녀, 뭐 2자녀. 그래서 이제 자녀를 굉장히 이제 그 교육 문제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세권 주변으로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역세권과 학세권은 뭔가 주택의 그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유인책으로서 가장 좋은 입지적 조건을 갖췄다고 보면 되는데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주변을 선호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 증가와 신규 공급 소형 아파트 부족으로 자, 소형 아파트 품귀 현상이 발생해서 중형 아파트 거래가 함께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 그러니까 중형 아파트가 이 거래량이 그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조금 더 소형 아파트보다 늘어난 이유는 소형 아파트 공급이 부족했고요. 품귀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중형 아파트가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지금 이제 판단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소형 아파트가 중형이나 대형에 비해서
평균 제곱미터당 가격이 조금 더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승률도 조금 더 높았다라고 판단하는 게 이 자료를 보시면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009년, 2018년도 경기도 지역 아파트 규모별 월별 거래율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 자, 소형 아파트, 뭐 중형 아파트, 그다음 이제 파란색은 대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지금 현행 2018년도 11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아직까지는 중형 아파트의 거래 비율이 소형 아파트보다 지금 앞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그렇게 이제 요 내용들이 지금 서울 지역, 자 경기 지역, 자 그다음에 인천 지역 이렇게 있는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형 아파트의 거래 비율이 높고 그 다음이 소형, 그 다음에 이제 대형 아파트 순이고요. 자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2018년도 넘어오는 시점에 중형 아파트의 거래 비율은 좀 떨어지고요. 소형 아파트의 거래 비율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017년, 18년, 19년도에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선호하는 그 중형 아파트, 그 중형 아파트의 가격도 상당히 나가고, 또 내가 자금을 끌어다가 이제 매입하기에는 조금 대출 규제 같은 것들도 굉장히 강화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형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컸던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그 서울 수도권 주요 지역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 서울 외곽 지역에 있는 역세권을 주변으로 해서 소형 아파트가 인기가 있었다라고 저는 지금 판단이 되는 자료라고 보여져요. 2019년도부터 이제 2009년부터 2018년도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소형 아파트와 중형 아파트가 혼조를 이루고 있는데, 일단 소형 아파트의 그 거래 비율이 조금 중형 아파트보다 앞서 있는 지역이 인천 지역이고요.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인기가 시들어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인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일단 중소형 아파트가 대형 아파트에 비해서는 강세를 이루고 있다. 물론 강남 상구라든가 이렇게 조금 경제적 여력이 조금 충만한 분들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소형보다는 일단 중대형 평수들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일단 그건 국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거는 따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실거래 가격 동향, 그래서 이제 실거래 가격 동향도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요, 자 여러분들 그 가격의 흐름 변화 체크하실 수 있고요. 자 서울의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 그래서 제곱미터당 그 실거래 가격이 중형 아파트보다 높게 거래가 됐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제곱미터당 그 가격을 따져 보니까 이 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 조금 적으면서 지금 이 베네핏은 이 소형 아파트가 가장 컸다. 자, 서울 소형 아파트의 그 평균 실거래 가격은 656만 원. 그래서 이제 제곱미터로 중형 아파트 평균 실거래 가격 619만 원보다 제곱미터당 소형 아파트 평균 실거래 가격이 중형 아파트보다 높게 거래가 됐다. 자, 그리고 이제 소형 아파트, 그 중형 아파트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된 이유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 주택 선호, 노후주택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의 기대 심리와 상대적으로 투자의 부담이 적은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 증가가 기인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역세권과 그 다음에 역세권 세력권에 들어가면서 뭔가 소형 주택, 자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아파트가 구축 오래된 또는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군들 있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한 상품군으로, 그러니까 주택군으로 그 소형 평수 위주의, 그러니까 가격적 부담이 적은 그런 아파트들을 많이 선호했다라는 얘기고요.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상승률이 가장 좋았다. 그 지역이 바로 서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가성비를 많이 따지는 지역이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소형 아파트와 대형 아파트의 가격 격차는 그로 인해서 점차 줄어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여러분들 이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예전에 보고자료, 그래서 이제 장동훈 외 연구원분들께서 2013년도에 이제 연구자료를 인용을 한 부분이 있는데, 자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아파트는 교환가치 측면에서 중대형 아파트에 비교해서 투자 가치가 높아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소형 60제곱미터 이하 수요 증가했다고 보고 있고요. 김구혜 외 연구원님께서 2016년도에 이제
그 자료, 그러니까 연구 자료가 나왔던 부분을 인용한 부분인데요. 수도권 아파트 매매 지수가 서울시 아파트 규모별 매매 지수와 유사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고 변동하고 자, 소형 아파트의 가격 변화가 가장 크고 대형 아파트의 가격 변화는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됐다. 자,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 대형보다는 중형보다는 소형이고요. 자, 소형이 품귀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중형 아파트의 거래량도 늘어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참조를 하신다 그러면 일단 수도권이면서 역세권이고 또 역세권 세력권에 들어가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 오래된 아파트들, 오래된 주택 그러면서 이제 뭔가 신축으로 변할 수 있는데 이런 상품군, 주택군, 아파트군을 이제 많이 찾아왔던 거고 상대적으로 자금이 좀 덜 들어가는 소형 평수를 좀 선호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 지역 아파트 규모별 월별 실거래가 가격 변동 추인데요. 자, 소형 아파트와 이제 중형 아파트, 대형 아파트. 자, 지금 현재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그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살펴보면 대형 아파트 파란색이거든요. 지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감소하는 부분이 있지만 중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횡보를 하다가 중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지금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가격 상승률이 대형 아파트에 비해서 좋았다. 자, 그리고 이 흐름은 자, 굉장히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 좀 이런 내용들을 조금 참조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거주 목적도 중요하지만 내 자산 가치가 늘어나는 거를 또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 이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경기도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그리고 또 이제 그 인천 광역시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중소형 아파트가 서울, 인천, 경기고 뭐고 다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가격 변동률 변화인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네. 지금 서울과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주택 가격 변동률이 플러스 값을 가지고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과 경기도의 그 주택 가격이 지금 플러스가 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인천의 경우에도 자, 변동률은 플러스의 값을 가지지만 상승폭은 점차 감소하고 있더라. 자,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게 2018년도까지 자료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인천이라는 지역도 이제 상승폭이 점차적으로 지금 많이 증가가 된 지역이에요. 예, 그것도 이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서울시의 경우 주택 규모가 2013년을 기준으로 꾸준히 가격이 상승하면서 2018년도 서울 소형 아파트 가격 비율이 17.41% 크게 증가했다. 자, 그래서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 아파트는 꾸준히 상승했다. 경기도는 2017년도에 변동률 상승값이 다소 주춤했지만 주택가격 변동률이 지속적으로 자, 그러니까 플러스 값을 가지고 증가를 하고 있다.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인천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값을 가지지만 2015년도부터 증가폭이 점차 감소하면서 소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2015년 8.5%, 그 다음에 지금 2016년도 8.53%, 2017년도에 5.37%, 2018년도에 2.22%로 점차 증가폭이 감소했다. 하지만 지금 2020년 시점으로 보게 되면 주택 가격이 지금 인천이라는 지역,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상당히 상승한 부분도 있다라는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상대적으로 서울과 경기도 주요 지역이 좀 비싸니까 또 인천이라는 지역 택지 개발 많고요. 또 이제 철도 개발 계획들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2009년, 2018년도는 서울 수도권이죠. 수도권 지역 아파트 제곱미터당 평균 실거래 가격 변동률인데요. 일단은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따로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좋겠지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실거래 가격 변동률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가격 매매 가격 지수가 나와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가격 변동률과 거래량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거래량과 가격 변동률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요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다 말씀드리면 벌써 20분이 넘어갔기 때문에 좀 지루할 것 같고요. 요런 내용들 제가 그 블로그에다가 좀 올려놓을 테니까요. 한번 자료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요 자료가 그 국토연구원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거래량 감소 또는 증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위의 내용을 이제
요약해서 이제 결론을 내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 증가하는 이유. 자, 거래량이 감소하는 주택을 구입하고자 주택 거래량이 감소는 자,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수가 감소하거나 주택을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의 수가 감소할 경우 또는 이제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에 대한 기대 심리, 부동산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한 주택 가격 하락 우려로 주택을 판매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반대로 주택 거래 증가는요. 자, 주택 공급 물량이 증가하거나 부동산 대출 규제 예고 등으로 주택 가격 하락을 우려해서 자, 사전에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할 경우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는 사는 사람과 매도하는 사람이 생각이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정보력의 차원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자, 정보력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호재도 있을 수도 있고요. 경기의 흐름이 뭐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경제력이 뭐 좀 돈을 앞으로 벌 것 같으냐 아니면 조금 내가 좀 위태위 때 힘들어지는 지금 상황으로 전개됐거나 뭐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일단은 그런 이유를 배제하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객관적으로 이런 이유로 이 거래량이 감소하거나 이제 증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 주택가격 변동률 거래량 비교인데요. 일단 지금 요 내용도 보시면 뭐 좋을 것 같고 지금 전반적으로 서울이든 경기든 인천이든 점차적으로 지금 거래량이라는 게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다. 자,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거래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일단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수가 감소했다는 얘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주택을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의 수가 감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주택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의 수가 감소했다. 이거는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 같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자,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이라든가 요번에 규제 대책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그 주택을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거래할 수 있는 물건들이 점차적으로 사라지면 가격이라는 게 자, 상승을 할 수 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경기도 자, 소형, 중형, 대형, 서울도 마찬가지고 인천도 마찬가지고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지금 가격은 지금 상승하고 있는 2020년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내용들 한번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2019년도 소형 아파트, 2018년도까지 소형 아파트, 그 다음에 중형 아파트, 그 다음에 대형 아파트 가격 변동률과 자, 거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 많이 보시는 게 일단 단독 가구나 이제 소형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형 아파트 많이 보실 거고 또 이제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뭔가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고 또 이렇게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형 아파트 가격 흐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가격 공간상 패턴 변화 분석인데요. 자, 이 패턴 변화 분석에 대해서는 제가 요 시간만큼은 조금 1부와 2부로 나눠서 여러분들과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저도 이제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저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재개발 지금 제가 뭐 대전이라든가 또는 그 동남권 특히 부산 지역이라든가 지금 인천권에 있는 지역들 또 이제 경기도 서울 지역의 재개발 시장 가격 흐름을 지금 체크해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저도 그 내용 좀 알아야 되니까 그 조금 체크 좀 해보고 좀 시간을 다시 내서 이 아파트 가격 공간상 패턴 변화 분석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여튼 구독해 주셔서요. 감사하고요. 꾸준한 좋아요, 그 다음에 추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